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아주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저는 맛있고 행복한 빵을 만드는 제빵사 이정은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있는 편은 아니었고 좋아하는 연예인 덕질이나 하면서 남아도는 시간을 어찌할 줄 모르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TV에서 제빵에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고 그 무한한 세계에 매료되었죠. 부모님을 졸라 제빵 학원에 등록하는 것부터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는 그렇게도 안 외워지더니 그렇게 어렵고 긴 이름의 제빵 재료들은 한번 입력하면 언제든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도록 재미있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믿어하시던 부모님들도 너무 재미있게 배우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드디어 제가 원하는 것을 찾은 것 같다며 좋아하셨죠. 당시 제빵학원에서 저는 가장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귀여움과 관심을 많이 받았죠. 정은아, 이거 정말 네가 만든 거야? 와, 정은이는 어린데도 정말 손재주가 엄청나다. 지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나이는 제일 어린데 우리가 정은이 보고 배울 점이 진짜 많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는 계속해서 제빵학원에 다녔어요. 비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제과 제빵에 관련한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따려고도 노력했어요. 제빵인으로서 필수적으로 따야 하는 것들부터 디저트나 케이크 등을 디자인하고 플랜하는 것들까지 모두 욕심이 나서 도전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 떨어진 시험도 있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제게는 너무 값진 경험이었죠. 제 노력과 열정을 알아봐 주신 학원 선생님 덕분에 수업이 없을 때도 학원에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도 잘 마쳤지만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대신 집중적으로 어렵고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더 파헤쳐 공부하기 시작했고 21살에 대형 브랜드의 베이커리 쪽에 운 좋게 취직이 되었어요. 대학 졸업장은 없었지만 더 가치 있는 자격증 다수 소지자로 특별히 채용이 된 케이스였어요. 첫 직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유명 브랜드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늘 똑같은 맛에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빵을 기계처럼 굽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죠. 저는 조금 더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해 4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은 프랑스 쪽으로 제빵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집에 안 좋은 일들이 여러 생기면서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그것 때문에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때 네가 프랑스에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 사업만 안 망했어도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교통사고만 안 났어도 정말 미안해 정은아. 아, 엄마는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어차피 다 지난 일이야. 만약에 내가 유학을 가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봐. 더 끔찍하지. 내가 어디 가지 말고 엄마랑 아빠 옆에 더 있으라고 하늘이 나 못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도 돼. 사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프랑스 유학을 못 간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에 못지않은 행운이 제게 찾아왔어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장님 역시
제빵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는데 저를 직원이 아닌 함께 운영하는 동료로 봐주시고 제 의견 역시 많이 반영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피드백도 확실히 알려주셔서 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정은 씨, 이번에 무화과 넣어서 만든 빵 있잖아요. 반응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말인데 계절 과일을 주제로 한 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디저트는 많이 하지만 빵에 계절 과일을 넣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네, 좋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저는 그곳에서 7년을 일하게 되었어요.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 유학을 못 간 것이 아쉽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죠. 매장 운영도 나쁘지 않았는데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고 말았어요. 정은 씨는 어디 가서도 정말 잘할 거야. 정은 씨랑 같이 일한 시간이 너무 그리울 거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가게를 접지만 가능하면 정은 씨도 이제 자기 매장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 능력도 너무 출중하고 좋은데 이제 정은 씨가 사장이 되어봐. 생각지도 못한 사장님의 조언에 저는 제 빵집을 차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도 의견을 묻고는 했어요. 주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과연 내 매장을 차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당연하지. 나는 정인이 네가 이렇게 빵도 잘 만들고 더 나은 건 없을까 매일 고민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너 같은 제빵사는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매장을 차리고 싶다면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고. 정말? 고마워, 주석씨. 대신 나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네가 매장 낸다고 준비하고 신경 쓰고 또 영업 시작하면 최소 1년 이상은 가게에 온 정신을 쏟아야 할 것 같거든. 맞지? 아무래도 내 가게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 먼저 하자. 어? 너 그거 자리 잡는 데까지 2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나 기다리기 싫어. 그냥 정은이 너랑 결혼할래. 그리고 이제는 남자친구 아니고 남편으로 네가 하는 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줄래. 나랑 결혼해줘. 남편은 저보다 속이 훨씬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 사업을 시작하면 여유가 없을 거라며 결혼을 먼저 제안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을 올렸고 이제는 정말 제 일에 매진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너무 고맙게도 제게서 모자라는 대출까지 받아서 제 사업을 도와주었어요. 고마워, 주석씨. 진짜 어떻게 고맙단 말을 해야 할지. 우리 이제 가족이야.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이럴 때는 회사원이 좋지. 안 막히고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빵집 잘 되면 자기 스카우트해서 올게. 아우, 미리 스카우트 제의까지? 감사합니다요.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는 9개월 뒤 제 매장을 열었어요. 작고 협소했지만 저만의 제빵 무대가 열린 것 같아 기분이 묘하고 흥분되더군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 전보다 더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전혀 힘든 줄 모르고 일했어요. 저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어요. 빵 하면 보통 건강에 가장 큰 적인 밀가루부터 생각나기 마련인데 그 틀을 한번 깨보자 하며 엄청난 공부량과 반복 실험을 더했어요. 하지만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찰진 느낌과 예쁜 모양까지 건강한 재료로 하려고 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주변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함께 공부했던 지인들까지 직접 찾아가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빵이 심심하다라고 평해주시던 손님들도 뭔가 계속 찾게 된다면서 단골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하더군요. 초반에 지지부진했던 매출도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는 재료 소진으로 더 일찍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몸은 힘들었지만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직원들까지 두고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죠. 주변에 축하가 쏟아졌고 특히 처음부터 큰 도움과 지지를 보여줬던 남편은 본인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아유, 우리 이정은 제빵사님 오셨어요. 요즘 너무 바쁘셔서 집에서 우리 와이프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미안해 자기야.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한테 소홀했지? 농담이야. 우리 와이프 장사 잘 되고 바쁘면 사실 좋은 거지. 그냥 요즘 같이 밥 먹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투정 좀 부려봤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은 맥주랑 치킨 사왔지롱. 얼른 같이 한잔하자.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된다고 절대 술 안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왜? 자기, 가게 망한 거 아니지? 내일 하루 매장 오픈 직원한테 부탁했어. 조금 늦게 나가도 돼. 진짜? 와, 이게 얼마 만에 와이프랑 술자리야?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무튼 호들갑은? 그동안 너무 나 혼자 바쁜 척한 것 같아서 나도 계속 미안했어. 종종 이렇게 직원한테 부탁하고 자기도 챙길게. 바쁠 텐데 말만이라도 고마워. 짠. 묵묵히 저를 바라봐주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 가득했죠. 그러다 남편이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보다 3살 위였던 형은 몇 해 전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돌싱이었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아, 맞다. 형 저번에 연애 사업 좀 잘 되어간다고 하더니 드디어 결혼한다네. 정말? 아주버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고 바쁜데 언제 연애를 하셨대? 여자는 누군데? 형이 프랑스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 거기서 만난 여자라는데? 뭐? 그럼 프랑스인이야? 아니,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사나봐. 거기도 자기처럼 빵 만들고 뭐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 같더라고. 정말? 너무 좋다. 그분이 내 형님으로 오시면 말도 잘 통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 이야기 듣는데 자기 생각 먼저 나더라고. 한 집에 2 며느리가 다 제빵사라니. 이런 우연도 흔치 않은데. 그렇지. 빨리 만나보고 싶다. 아주버님은 외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본사가 프랑스에 있어 그쪽으로 출장이 잦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출장을 갔다가 만난 인연이라니. 거기다 낭만이 가득한 프랑스에서. 상상만 해도 멋있는 아주버님의 로맨스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었어요. 그 후 몇 달이 흘렀어요. 큰 탈 없이 바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죠. 어느 날 드디어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어요. 알고 보니 상대방 역시 아이 없는 재혼이었는데 2 사람이 만난 프랑스에서 간단히 예식을 하고 한국에 함께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거리상 쉽게 만날 수는 없어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지만 너무 기대됐어요. 형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어요.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로 대체했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형님을 보게 되었어요.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외모에 외국인에게서만 느낄 수 있었던 특유의 제스처나 여유로움이 묻어나더군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주석씨 와이프 이정은이라고 해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아, 주영씨 남동생의 와이프? 그럼 나한테는 뭐지? 처제? 재수씨? 동서예요.
동서하고 편하게 부르시면 돼요. 아, 맞다. 동서. 한국을 너무 오래 나가 있어서 헷갈렸네요. 이해합니다. 저는 형님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프랑스에서 제빵하셨다면서요? 저도 여기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대화가 많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하지만 형님이 저를 대하는 표정이 아주 썩 반갑지만은 않아 보였어요. 저는 간소하게 하기는 했어도 결혼식 날이니 긴장도 되고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파티시에뿐만 아니라 블랑제, 쇼콜라티에라고도 불러요. 빵부터 쿠키, 디저트, 초콜릿까지 다 완벽하게 섭렵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전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좀 안 됐어요. 형님한테 프랑스 이야기 많이 듣고 싶어요. 네, 나중에요. 그날 어영부영 대화를 마친 형님과 아주버님의 결혼식 이후 우리는 시댁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동서 왔어? 형님은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서는 테이블 위에 큰 보따리를 가져와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옆에서 신기한 듯 구경을 하려고 모여 있었죠. 아가, 이게 다 뭐니?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어머니, 저 파티시에잖아요. 말다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걸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당연하죠. 프랑스에서 파티시에 하려면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네가 아주 솜씨가 좋구나. 보기만 해도 배부른 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니? 형님이 만들었다며 가져온 것들은 정말 하나같이 예술 작품처럼 예뻐서 먹기도 아까운 디저트들이었어요. 동서,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비싸고 귀여운 거니까 아껴 먹어? 와, 형님, 진짜 대단해요.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디저트들이 하나같이 매혹적인 맛에 비주얼까지 좋으니 감탄의 연속이었죠. 온 가족의 칭찬이 이어지니 형님의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게 눈으로도 보이더군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완전 유명한 파티시에랑 같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 파티시에가 제가 만든 게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맛있다고 제 것만 그렇게 먹었어요. 나중에 주영 씨랑 결혼 약속하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했더니 가지 말고 남아서 계속 자기랑 같이 일해달라고 얼마나 울며불며 사정하던지. 유럽 사람들은 다 쿨한 줄 알았는데 또 안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우리 며느리가 진짜 솜씨가 좋은가 보구나. 프랑스에서 그렇게나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나. 어머니, 이거 대기업 회장이 와서 해달라고 해도 제가 함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특별히 갖다 드린 거라고요. 그래, 고맙구나. 형님은 다른 가족들의 호응에 신나 홀린 듯이 자기 자랑을 이어갔어요. 사실 제가 프랑스에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 이미 이 업계에서는 소문이 쫙 나서 벌써부터 여기 와달라 저기 와달라 스카우트 제의가 넘쳐나서 고민 중이에요. 그냥 원래 계획대로 내 사업을 할까 어쩔까. 요즘 하루 걸러 매일 그런 전화 받느라 너무 바쁘다니까요. 한국 오래 떠나 계셨으니까 스카우트 제의한 곳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좀 익숙해지시면 다시 나와서 매장 차리시는 건 어때요? 동서, 지금 동서가 먼저 사업한다고 나한테는 회사 직원으로나 들어가라 이 말이야? 네? 아니요, 형님.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동서가 여기서 빵집 하는 건 사업 축에도 못 껴. 내가 프랑스에서 했던 매장들을 동서가 한번 봐봤어야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갈 텐데. 내 실력 지금 봤잖아. 아, 네. 알죠. 형님이 만드신 거 너무 맛있고 예뻐요. 그런데 정말 그냥 한 말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미안해요.
생각지도 못한 형님의 날선 반응에 가족들 모두 싸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만 빨리 하고 얼른 헤어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곱씹어 생각할수록 조금 억울하기도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쁠 정도로 심한 말실수한 건가? 아니야,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말인데 뭐. 그분이 좀 예민하신가 보지. 그리고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여기 문화에 다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실 거고. 자기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쓰지 마.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저녁 식사 분위기를 망쳐버린 것 같네. 저는 다음에 형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어야겠다 싶었어요. 얼마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동서, 나야. 형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나 강남에 매장 오픈했어. 놀러 오라고. 매장이요? 빵이랑 디저트류 전문점. 매장 오픈하셨구나. 축하드려요. 동서가 여기 와서 좀 보고 배우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배우고 가요? 뭘요? 진짜 사업의 모습이 어떤 건지 말이야. 지금 동서가 그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빵 만들어 파는 거 그냥 봉사활동 수준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 10평도 안 되는 가게 갖고 어디 가서 사업한다는 소리 하지 마. 놀림받아. 알았지? 다음 주에 시간 내서 우리 매장 한번 와. 놀랄 준비 꼭 하고. 저는 좀 황당했어요. 지난번 일을 갖고 아직 꽁에 있는 건가 싶었죠. 매장을 열지 말라고 제가 뜯어 말린 것도 아닌데 돌아오는 반응들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워낙 본인의 프라이드가 높고 프랑스에서 오래 살아서 우리랑 다를 수도 있겠다 하며 좋게 넘기려 했어요. 며칠 뒤 남편과 찾아간 형님의 매장은 정말 럭셔리 그 자체였어요. 2층짜리 매장을 전부 사용하고 있었는데 합쳐서 좋게 70평은 되어 보였어요. 백화점의 명품 주얼리샵처럼 예쁜 디저트들과 초콜릿들이 통유리 안에 고급스럽게 장식되어 있었고요. 저와 남편은 그 규모를 보고는 입을 딱 벌리며 놀라고만 있었어요. 여기 그냥 커피랑 디저트 먹는 데가 아니라 무슨 명품 샵 같아. 엄청 화려하다. 그러게, 프랑스에서 오셔서 그런가? 매장 인테리어부터 아주 압도적이네. 그때였어요. 동서, 왔어? 안녕하세요, 형님. 가게가 진짜 엄청나네요.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네 슈퍼 수준이지 뭐. 진짜요? 도대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입 아프게 일일이 설명해줘봤자 동서는 모르지. 프랑스도 안 가봤잖아? 네? 네. 형님의 모안에 저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 눈치를 챈 남편이 화제를 돌려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아, 맞다. 저희 회사에 이번에 큰 컨벤션 행사가 열리거든요. 다과와 커피를 제공해야 하는데 형수님네 매장을 제가 추천해 볼까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가 들어가면 찾는 손님도 많아질 테고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홍보 하나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이런 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런 거 하나 잘못만 탔다가 골치만 아프고 됐어요. 아, 홍보가 따로 필요 없으시구나. 저는 혹시 형수님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쭤본 거예요. 도와주려면 동선의 빵집이나 도와주지 그래요? 홍보야말로 거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동서, 하루 매출이 얼마나 돼? 매출이요? 그냥 본점보다 조금 더 나오기는 해요. 그걸로 되겠어? 남아서 쓰고 버릴 정도로 벌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동서가 지금 하는 건 사업이 아니라니까. 애들 장난이지. 앞으로 나한테 많이 보고 배우도록 해. 남편이 후회로 한 채한 역시
형님은 무안을 주며 거절했고 그 자리에서 저까지 싸잡아 멋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지난번 일도 그렇고 오늘 일도 그렇고 괜시리 화가 조금 올라오더군요. 형님, 저는 형님처럼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지만 제 빵만 보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형님이 말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제 빵집도 이 사람이 많이 도와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고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하는 빵집은 우습고 애들 장난 같겠지만 저의 피, 땀, 노력과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중한 결과예요. 자꾸 제 가게를 비하하시는 말로 들리는데 이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러는 동성아 만드는 빵은 뭐가 특별한 거라도 있어? 저는 빵도 건강하고 영양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몸에 좋은 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빵이 건강? 영양가? 이것 봐. 이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동서, 초등학생이야?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빵이 뭐야? 그런 게 팔려?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걸 사서 먹을 것 같아? 초반에는 삐걱거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순진하기는. 그렇게 건강한 빵을 만들 거면 차라리 절밥을 만들어서 팔아. 그게 돈 버는데 훨씬 낫겠다. 저의 오랜 신념과 노력이 형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공상으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기분이 나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역시 형님과는 썩 유쾌하지 않은 얼굴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형님이 매장을 내는데 퍽 도움을 준 것은 없었지만 반대로 그렇게까지 비꼬아서 말할 만큼 미운 짓을 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표정을 읽은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걸어왔어요. 자기, 괜찮아? 형수님이 말이 좀 세긴 하다. 우리 형수랑 살려면 각오 좀 단단히 해야겠는걸? 저의 민망함을 감추려는 남편의 노력에 금방 웃기는 했지만 이미 상해버린 마음이 계속 옆구리를 아프게 쿡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저대로 형님은 형님대로 본인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여기자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돌아왔어요.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형님의 가게는 정말 입소문을 타서 SNS에서 완전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었어요. 독특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화려하게 그지없는 디저트들을 놓고 찍은 사람들의 사진이 수만 장에 달하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내심 부럽기도 했지만 어차피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제 일이나 열심히 하자 다짐했어요. 얼마 후 명절이 돌아오고 시부모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먼저 도착했고 그 전날부터 시부모님과 다른 가족들과 먹으려고 정성껏 만든 빵과 디저트들을 양손 가득 들고 온 상태였죠. 특히 아버님은 제가 만든 호두빵을 무지 좋아하셔서 많이 준비해갔어요. 얘야 정은아, 내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먹어본 빵 중에 네가 만든 게 제일 맛있더라. 호두 풍미를 이렇게까지 살린 빵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예전에는 밀가루 범벅인 빵을 먹기만 하면 그렇게 설사를 하고는 했었는데 정은이 네가 만든 빵을 먹고서부터 설사도 하나 안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다. 네 말대로 건강한 재료들로 만들어서 그런지 기분 좋게 배부른 느낌이라고 할까? 아무튼 우리 며느리가 만든 빵만 있으면 평생 밥 안 먹고 살아도 배부를 것 같다. 아버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갈 길이 멀고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그때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동서도 먼저 와 있었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빵이야? 혹시 동서가 만들어서 갖고 온 거야? 네,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 비주얼 좀 봐. 진짜 촌스럽다. 이런 촌스러운 빵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까지 하네. 네? 그 순간 형님은 제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오물오물 하더니 싱크대에 가서 퇴하고 뱉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빵이야? 뭐 이렇게 밍밍하고 구린 맛이 나? 그 순간 저를 포함한 다른 식구들 모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이거는 귀리랑 검은 콩을 재료로 해서. 형님은 제 말을 싹둑 자르며 말했어요. 또 건강한 빵? 동서, 건강만 하면 뭐해.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는데. 파티시에가 무슨 헬스 트레이너야? 자꾸 왜 건강하면서 그래. 파티시에는 기본적으로 맛있고 예쁜 걸 만들어야지. 그런 마인드로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야. 형님, 형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희 매출도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단골들도 점점 늘고 있고요. 거기 가는 손님들 입맛도 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 네? 형님, 계속 듣고 있자니 진짜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프랑스 학교에서 유학한 사람은 절대 동서처럼 이런 것 갖고 사업한다면서 돈 받고 파는 짓 안 해. 어디 노숙자한테나 나눠주고 그러면 몰라도? 형님!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형님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유명했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제 인생에 담긴 빵들이에요. 그렇게 형님한테 저질 취급받을 애들이 아니라고요. 그래, 동서, 그 동네에서 많이 팔아. 나는 내 것 팔아서 대한민국 돈 다 쓸어 담을 테니까. 그게 바로 실력 차이인 거야. 알았지? 시부모님 역시 형님의 말이 지나치다며 쓴소리를 해도 형님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말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들이 비싼 디저트들 다 잘 드시고는 왜 그러세요? 그거 대통령이 와서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해줄까 말까 한 것들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빵들의 제 것을 비교하시면 많이 섭섭하죠. 그 말과 동시에 형님은 제가 가져온 빵들을 싱크대 개수대에다 쏟아버렸어요. 저희는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형님! 태연하게 싸가지 없는 모습을 시전하고 있는 형님에게 아주버님도 화가 나 데리고 나가더니 밖에서 한동안 큰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해하고 있었죠. 아, 형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내 빵들을 다 버렸어. 아가, 내가 깨끗하게 다 씻어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 푸르렴. 포장도 잘해왔구만.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저를 걱정해 버려졌던 빵들을 다시 꺼내 털어가면서 맛있게 먹어줬어요. 하지만 힘도 다 빠지고 기도 다 빨린 저는 결국 시댁 식구들과 저녁도 못 먹고 집에 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고 일도 마음에 안 드는 형님이지만 저와의 사이보다 다른 시댁 가족들과의 사이도 생각해야 되니 더 이상 큰 소란은 만들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프랑스에서 빵 좀 만들어 본 게 얼마나 잘났길래. 형님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나가고 더 좋은 빵 만들 거야.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자연스럽게 형님과 연락을 끊었고 별다른 큰 이슈 없이 각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수개월 후 저는 한번 가봤던 형님의 그 화려한 매장을 텔레비전의 한 요식업 폭로 프로그램에서 다시 볼 수 있었어요. 형님의 디저트 가게가 사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다 거짓이라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취재가 시작되었더군요. 알고 보니 형님이 직접 플랜하고 만들어냈다는 디저트들은 전부 각기 다른 외부 업체에서 공수해온 것들이었어요. 형님은
최대한 다양해 보이고 종류가 겹치지 않게 여러 디저트 제조업자들과 계약을 한 것 같았어요. 당연히 계약 조건에 이 일에 대한 함구 약속 조항이 필수로 들어가 있었고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귀한 재료들로만 선별해 파티시에가 수제로 만든 럭셔리 디저트라고 거짓 광고를 했던 게 걸리고 만 거예요. 형님 가게의 케이크들은 다른 곳들보다 양도 훨씬 적은데 기본 조각당 3만 원 이상 하거나 그보다 더 비싼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지간한 백화점 디저트들도 엄두를 못 낼 정도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올려놨던 거예요. 자신이 디저트의 본고장에서 배웠다는 프라이드도 실력도 있었다면서 왜 다른 업체에서 제품들을 구해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프랑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며 잘난 척하고 떠들어댔던 소리도 거짓말이었나 싶더군요. 결국 직접 만들어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다고 한 것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사람들을 우롱한 것도 모두 미디어를 통해 들통이 나고 말았죠. SNS를 타고 급속도의 인기를 누렸던 형님의 매장은 또 그만큼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유명 파티시에의 대국민 사기극, 강남 럭셔리 디저트 매장의 추악한 민낯, 수제인 듯 수제 아닌 수제 같은 너, 원가는 3,000원, 소비자가는 48,000원 등등 자극적이고 비난받기 쉬운 문구들로 사람들은 형님의 매장을 낙인 찍기 시작했어요. 결국 형님 매장은 급감한 매출로 인해 비싼 월세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2달 만에 문을 닫고 말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나쁜 매장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가기도 하더군요. 그 일 때문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기로 했어요. 아이도 없고 둘 다 2번째 결혼이라 그런지 큰 고민 없이 쿨하게 헤어지는 모습에 내심 놀라기도 했어요. 어쨌든 앞으로 나도 형님을 만날 일은 없겠다 싶었죠. 그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오르내릴 것 같던 형님 매장의 사건도 거의 다 잊혀져 가고 있을 때쯤 연락을 한 통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동서. 동서라고 해도 되나? 형님? 목소리 알아듣네. 이제 완전히 볼일 없는 남남 사이인 책에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아주버님이랑도 이혼하셨는데 1년 만에 어쩐 일로 전화를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동선의 빵집 장사 잘 돼서 확장했다면서. 들으셨어요? 네, 다행히 지금 가게 바로 옆에 하나가 나와서요. 바로 계약했죠. 지금 옆 매장 하나 더 늘릴까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혹시 거기 제빵사나 직원도 안 필요해? 제빵사요? 저희 지금 3분 계신데 아직까지는 크게 더 필요한 건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알다시피 우리 매장 그 사건 이후로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얼굴도 다 팔려서 다른 데는 얼씬도 못하겠고 염치 없지만 혹시 동서빵 가게에서라도 좀 일할 수 있나 해서. 나 지금 쌓인 빚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일해서 돈 벌어야 하거든. 어이가 없더군요. 아주버님이랑 헤어진 게 언제인데 아직도 동서 타령이라니. 그 잘난 프랑스 이력 갖고 있잖아요. 다시 프랑스라도 가서 파티시에 일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저한테까지 연락하면서 일 구하실 필요 없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은 나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거야. 네? 추방이요? 주영씨도 몰라. 그냥 내가 선택해서 거기 다 정리하고 나온 건 줄로만 알아. 알고 보니 정말 그 여자의 상황이 가관도 아니더군요. 처음에 프랑스에 간 것은 맞지만 자신이 유능한 파티시에라는 것도 유명한 사람과 함께 일했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그냥 어떤 마을의 빵집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사장 내외가 급한 일이 생겨
여자에게 가게를 맡기고 한동안 자리를 비웠던 거예요. 그 당시 아주버님을 막 알던 시기였고 본인 스스로를 프랑스에서 크게 사업하는 사장이라고 포장해서 속였던 것이죠. 사장 행세는 빵집 주인 부부에게 곧 발각이 되었고 그 외에도 습관처럼 해왔던 거짓말 때문에 본국으로 추방 조치가 내려졌던 타임이었어요. 프랑스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출장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이라 아주버님 역시 그 여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볼 시간 없는 것을 노려 여자가 서두르며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고요. 그리고는 추방이 아닌 결혼으로 인한 새 출발을 위해 한국에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 거짓말을 했었던 거예요. 본인 입으로 이런 사실을 다 실토하고서는 제게 일자리를 좀 마련해달라고 하는 뻔뻔함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더군요. 그런 사람이 여태껏 제 빵집과 제가 만든 빵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것이 우습고 어이없더군요.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모두 듣고는 거절한다는 말도 할 것 없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도와주기도 싫을 뿐더러 도와줄 수도 없는 이유조차 말해주기 싫었어요.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뒤로 다시는 제게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본인 입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저희 빵집 파티시에로 모시겠습니다 할 줄 알았나 보죠. 참, 너무나 어리석고 허술해서 그동안 거짓말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어쨌든 거짓말쟁이 프랑스 파티시에 여자와는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요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한 번은 남편 회사에서 직원들 워크숍 행사가 있었고 제가 전날 밤을 꼴딱 세우며 건강한 샌드위치 50개를 완성해서 보냈죠. 샌드위치 맛을 본 직원들 중에 파워 블로거이면서 인플루언서인 동생을 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독특한 재료를 사용한 것과 건강을 생각하며 만든 제 빵에 대해 그분이 적극 홍보해주고 좋은 리뷰를 해주면서 제 빵을 찾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장을 더 편하고 안락한 곳으로 옮긴 상태예요. 바로 전 형님이었던 여자가 자신만만하게 오픈했던 그 2층짜리 디저트 샵보다 더 크게 말이에요. 저는 인테리어를 제 빵의 주제와 맞게 소박하고 꾸밈이 없지만 누구나 찾아와 편하게 쉴 수 있는 빵집으로 새 단장을 했어요. 이제는 2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여 50명이 넘는 직원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는 빵집의 사장이 되었답니다. 최근에는 처음 빵집을 차릴 때 보태준 남편의 대출금을 3배로 불려서 갚아주기도 했어요. 그걸 보고 자꾸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제 빵집에 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다고 쌩떼를 쓰지만 잘 어르고 달래 여전히 웃으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평생 행복한 시간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